한정혜는 여느 때처럼 조용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얀 조명이 희미하게 번지는 복도 끝, 어디선가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렸고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듯 울렸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차가워진 예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고개를 떨군 채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아들 성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29, 이제 막 결혼한 아이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토록 뼈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와 검은 정장이 어지럽게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며느리 윤소정은 실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짓눌렀고 정혜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성우가 대학 시절부터 연애하던 소정과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성우가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정혜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였고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철저히 혼자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아들마저 이 넓은 집엔 정적과 쓸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소정은 성우의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들렀습니다. 정혜는 소정의 눈가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어딘가 말을 삼키는 듯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소정은 머뭇거리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저 임신했어요. 정혜의 손에서 찻잔이 덜덜 떨리며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다시 되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성우 오빠의 아이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정혜의 가슴엔 불덩이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성우의 흔적, 그의 피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정혜는 남편과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 덕분에 내가 이 아이를 꼭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소정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정아,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겠니? 이 집에서 같이 살자. 내가 도와줄게. 소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고 정혜는 손주의 탄생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침대, 옷, 장난감까지 최고급으로 구입했습니다. 소정이 말릴 때도 정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 존재니까요. 정혜는 밤마다 성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손주의 이름을 미리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라면 성우, 여자아이라면 은별. 이름만으로도 정혜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삶에 다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도 정혜는 항상 동행했습니다. 첫 초음파 사진을 본 날 모니터 속에 조그만 점 하나를 보며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의사는 태아가 건강하다고 말했고 소정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에 더욱 안도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구나. 비록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삶은 다시 피어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유산 계획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 전 재산은 아이에게 남길 거예요. 그래야 성우에게도 덜 미안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이 나날이 얼마나 치밀한 거짓으로 덮여 있었는지.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따뜻한 미소 뒤에 감춰진 그림자, 그 어둠은 이미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 한정혜는 며느리 소정과 함께 병원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안은 조용했고 하얀 벽을 따라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사람들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듯 했습니다. 정혜는 소정에게 생강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 좀 마셔요. 기다리는 시간도 피곤하죠.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계속 휴대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런 모습이 처음엔 예민한 임신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흐트러진 눈빛과 자주 이어지는 메시지 확인이 마음 한켠을 찜찜하게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임산부들은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혜는 문득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도 그들처럼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이 왠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접수대 옆을 지나가던 간호사 하나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눈매와 조용한 걸음걸이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인 그녀는 입술을 가까이 붙이며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간호사는 발소리도 남기지 않고 재빠르게 뒤돌아갔습니다. 정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멍하니 앉은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휘저었고 마음 한구석에 차디찬 바람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소정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차례예요. 들어가요.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작동하면서 모니터에 화면이 떴고 의사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체중도 안정적이고요. 정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엔 불편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깜빡이는 작은 박동을 보며 감동을 느껴야 할 순간이었지만 머릿속은 아까 들은 그 말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를 조심하세요. 도대체 왜? 초음파 모니터를 보며 정혜는 소정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했고 미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왠지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의심이 점처럼 가슴에 찍혔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운전기사를 바라보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소정은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차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정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침대에 누운 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무슨 뜻이었을까? 내 며느리는 정말 그런 아이가 맞나?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신 후 소파에 앉아 병원 진료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그 아래에 적힌 병원 대표번호와 의무기록실 내선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정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어제 저에게 말씀 주신 간호사분, 혹시 김미연 씨 맞으신가요?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상대방은 잠시 난처한 듯한 침묵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혜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김미연 씨, 오후 4시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정혜는 병원 맞은편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창가에 앉아있던 정혜는 손끝으로 컵받침을 문지르며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 그 감정은 두려움과 궁금증이 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복장에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병원 유니폼을 벗고 있으니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혜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미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은 긴장한 듯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렸고 정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며느리를 조심하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미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핀 뒤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어르신은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정혜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김미연은 입술을 꾹 다문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꼬인 채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바닥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몇 번이나 숨을 들이쉬었지만 그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그녀의 망설임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죠. 정혜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재촉하지도 않았고 조급하게 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삶의 풍랑을 헤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묵묵함 속에서 김미연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 규정상 절대 나눠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 어르신은 윤소정 씨가 과거 저희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혜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런 이야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소정 씨는 2년 전까지 저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었습니다. 초반엔 접수 창구에 있다가 나중엔 처치실 보조까지 맡았죠. 조용하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에 쥔 컵마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병원 안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누구나 아는 비밀처럼 되어버렸고요. 정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소정 씨와 우리 병원 원장님 사이가 특별한 관계였어요. 퇴근 후에 함께 나가는 걸 본 직원도 있었고 병원 근처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걸 봤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혜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던 소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상복 아래에서 떨리던 어깨, 울음을 삼키며 주저앉던 그 모습, 혹시 그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걸까요? 그때 성우와도 만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기가 겹친다는 말이 많았어요. 분명히 겹쳤습니다. 정혜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 후엔 끝난 관계였던 건가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이후엔 병원에서 두 사람 함께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들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례 이후 다시 병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없이 원장실로 곧장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정혜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단순한 위로였을 수도 있겠죠. 미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르신, 소정 씨가 임신한 게 아니에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손에서 컵이 떨어지며 탁자 위에 물이 퍼졌고 그녀는 얼른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초음파 사진도 있고 의사도 건강하다고 했는데요. 미연은 태블릿을 꺼내 조용히 정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진료 기록입니다. 윤소정 씨의 실명으로 등록된 기록이에요. 상태는 명확하게 비임신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정혜는 마른 입술을 다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거기엔 소정의 이름이 적힌 처방 내역이 있었고 영양제라던 약들은 사실 단순한 일반 비타민이었습니다. 병원 VIP 명단 중 하나에 윤소정 원장 개인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정 금액이 반복적으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화면을 보기 어려워 눈을 감았습니다.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산 예정일 즈음 지방 요양을 간다며 아이를 데려와 마치 본인이 낳은 것처럼 꾸밀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입양 절차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혜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돌고 천장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연의 목소리에 정혜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는 건가요? 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과거에 의사를 믿었다가 병원 하나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전 어르신처럼 상처받는 분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속에 한 사람의 정의가 그 작은 공간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젠 눈을 떠야 할 때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성우의 사진은 흐린 조명 아래 더욱 아련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환한 미소가 이제는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식기를 정리하며 소정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소정아, 오늘 병원 검진 있는 날이지? 같이 가자. 소정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오늘은 태아 심장 소리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기대된다. 같이 확인하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소정은 산부인과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익숙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소정 씨 오셨네요.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정혜는 원장님이라는 단어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산부인과 정기 검진인데 일반 진료가 아닌 원장 댁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의사가 차트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의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아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나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던 손을 멈추며 당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심장 소리요? 윤소정 씨 차트엔 임신 관련 기록이 없는데요.
순간 소정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그게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검진은 다음에. 정혜는 침착한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실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의사는 다시 검색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임신 진료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소정아, 난 밖에서 기다릴게. 진료실을 나온 정혜는 복도 끝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들려준 심장 소리, 초음파 사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소정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불안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원장님께 다시 확인하면. 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됐다. 소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짜. 정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날 속였다는 거 이제 다 알아. 병원 VIP 명단에 있는 내 이름도 봤고 내가 원장이랑 어떤 관계인지도 들었어. 소정은 눈이 흔들리며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우 오빠는 정말로 사랑했어요. 전 그냥 외로웠고 실수였어요. 정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에 내 아들을 끌어들였니? 아니면 원장을? 아니면 둘 다였니? 소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지쳤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정혜는 오래도록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렴. 이제 너를 감싸줄 자리는 없어. 소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악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냥 저 옆에 있고 싶었어요. 정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제 내 선택이야. 그날 오후 소정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며 집을 떠났습니다. 정혜는 대문 앞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정혜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끝으로 성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이제라도 알아챘구나. 너무 늦지는 않았겠지.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문을 닫은 순간 새로운 인연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비가 그친 이른 아침, 한정혜는 마당에 젖은 나뭇잎을 천천히 쓸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공기 속에서 나뭇잎의 냄새가 묘하게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소정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혜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집 안가득 퍼진 정적은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아들의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아득한 환청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성우의 유품 정리를 결심하고 서랍 깊숙이 묻혀있던 박스를 꺼냈습니다. 사진, 공책, 병원 명찰, 그리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엔 수신인이 자신으로 되어 있었고 발신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뜯어보니 작은 사진과 짧은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성우 오빠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제가 곁에 있었어요. 그 마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진에는 성우가 병원복을 입은 젊은 여성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했지만 미소를 지었고 성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 언니 고마워요. 오빠가 정말 오래간만에 웃으셨어요. 정혜는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병동의 담당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원 씨요. 네, 기억납니다. 폐암 말기 환자셨는데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셨어요. 치료 내내 성우 선생님 이야기 많이 하셨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분이라고요.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병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조용하고 또렷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원입니다. 정혜는 말없이 침을 삼킨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성우의 어머니입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작게 들리는 숨소리. 저 계속 그분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약속된 카페에서 두 여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원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병색은 많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이야기했습니다. 성우 씨는 저한테 희망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손을 잡아주셨고 눈을 맞춰주셨어요.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정혜는 목이 메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어요. 지치면서도 말이죠. 지원은 눈가가 젖은 채로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성우 씨가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상자예요. 어머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뭇잎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와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 아들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지원이라는 사람 꼭 한번 안아주세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당신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던 죄책감과 상실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외롭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으며 또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정혜는 눈시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 씨, 고마워요. 성우가 마지막 순간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네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성우 씨는 제게 기적이었어요. 그날 이후 정혜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팠지만 성우가 남긴 진심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정혜는 요즘 들어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본인의 건강도 점검할 겸 몸보단 마음의 빈틈을 메우고 싶어서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늘 조용했고 하얀 벽 사이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이 정적처럼 들렸습니다. 진료를 마친 정혜는 로비를 지나던 중 익숙한 이름을 귀로 들이받았습니다. 소정 씨, 윤소정 산모 수첩 반납하신 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순간 정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두 손이 서서히 식은땀으로 젖어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이미 소정은 서류를 챙긴 채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정혜는 조심스럽게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아까 윤소정 씨 진료 보셨나요? 간호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정기 검진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산모 수첩 반납하신다고 하셔서 정혜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산모 수첩을요?
간호사는 조금 난처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이 아니셨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정혜의 귓가가 울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병원 복도는 한순간에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겨우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차 안에 앉아서도 손이 떨려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소정이 임신 소식을 전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찻잔이 떨리던 손끝, 안도의 눈물,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고 느꼈던 그 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침묵 속에서 소정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식은 국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단죄를 기다리는 재판관처럼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소정이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집안, 정혜의 실루엣이 보이자 소정은 놀란 듯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혜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정아, 오늘 병원 다녀온 거 맞니? 소정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벗었습니다. 네. 그냥 간단히 검진받고 왔어요. 정혜는 묻지 않고 잠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이가 있었던 거니? 소정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거짓말이 더는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처음엔 저도 헷갈렸어요. 아니, 그냥 너무 두려웠어요. 성우 오빠가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정혜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양 손등은 테이블 아래로 내려간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없이 지워버렸다는 건 나를 2번 죽인 거란다. 소정은 흐느끼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땐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도 사랑해주신 것도 그게 너무 따뜻해서 놓치기 싫었어요. 정혜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엄마는 또 속았구나.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젠 더는 기대지도 믿지도 않을 거야. 정혜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대신 아주 고요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도 으슬으슬한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던 오후였습니다. 한정혜는 국물이 담긴 그릇을 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소정도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나눌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소정의 고백은 정혜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짓된 희망 속에서 준비했던 모든 사랑이 허망하게 흩어졌지요. 그러나 정혜는 소리를 지르지도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묵묵히 식사를 준비하고 소정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날 오후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기에 정혜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또렷한 눈매, 자신감 가득한 표정. 어디서도 흔히 볼 수 없는 분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소정 씨 여기 사시죠?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여성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윤아라고 합니다. 소정 씨랑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어요. 좀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투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문을 열어주며 소정을 불렀습니다. 소정아, 손님이 왔다. 소정이 방에서 나와 유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어떻게 여길? 유나는 비웃음 섞인 눈빛으로 대꾸했습니다.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잖아. 나를 피하려고 번호까지 바꿨으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정혜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과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혜 여사님, 혹시 소정 씨가 아직도 임신했다고 하진 않던가요? 그 말에 정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소정 씨,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도 비슷했잖아요. 상사와 애매한 관계가 생겼을 때도 상황이 불리해질까봐 무리한 말들을 했죠. 그 중 하나가 임신이었어요. 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정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그만해. 여긴 그런 이야기 할 때 아니야. 하지만 유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을 밀어붙였습니다. 정혜 여사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군가 또 상처받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어서요. 정혜는 조용히 소정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정아, 정말이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줘. 소정은 입술을 떨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전 그저 너무 외로웠어요. 결혼도 아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님마저 등을 돌리시면 저는 정말 혼자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만. 정혜는 입을 다문 채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는 소정의 흐느낌만이 잔잔히 번졌습니다. 한참 후 유나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판단은 여사님께 맡길게요.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정혜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식탁 위에서 살며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이토록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마주한 가장 깊은 상처는 외부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거짓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정혜는 아직 모릅니다. 이 배신의 끝자락에 아주 작지만 진실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이 지나도록 정혜는 소정과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늘 준비되었고 집안일은 변함없이 돌아갔지만 두 사람 사이엔 싸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소정은 눈치를 살피며 방 안에서 조용히 지냈고 정혜는 말없이 등을 돌린 채 창밖에 나무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혜는 식탁 위에 작은 흰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떴고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하지만 그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마음이란다. 이 집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기를 바란다. 너를 탓하고 싶진 않아. 너도 그만큼 외로웠던 걸로 이해할게. 이젠 진짜 너의 삶을 살아가렴. 소정은 끝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혜는 조용히 등을 돌린 채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정혜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정혜님 맞으시죠? 저희 병원인데요. 지난번 산부인과 검사 결과 전달이 누락된 것 같아서요. 혹시 윤소정 씨 아시나요?
정혜는 깜짝 놀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만. 그분 검사 결과에서 착상 반응이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정상적인 임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성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학이 넘어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정혜의 심장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을 창밖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여름의 연두빛 나뭇잎들이 마치 허무하게 사라진 희망을 조용히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말없이 식사를 차렸고 소정은 어색한 기색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정혜는 조용히 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뒤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 떠나는 것도 내 몫이지만 그 전에 이 아이 좀 보고 가지 않겠니? 소정은 의아한 눈으로 정혜를 바라보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 뒤 열린 방문 너머 정혜는 갓 돌이 지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뽀얀 볼살에 맑은 눈을 가진 그 아이는 정혜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하윤이야.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 있던 아이인데 내가 데려왔어. 다시 살아볼 용기가 필요했거든. 소정은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소정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도 인연이라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겠니? 소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집안에선 이제 아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혜의 눈가에는 오래간만에 미소가 깃들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삶의 숨결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의 인생에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